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018년도 총 기출문제 총 망라한 거 2018년도 기출만 추려서 하는 시간. 자, 부동산 등기법.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등기 신청 절차 페이지 수로는 120페이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서 이제 보면은 되게 총론 나오고 절차 얘기도 나오고요. 뒤에 가면 이제 권리,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장 등기 신청 절차. 자, 등기 신청의 방법 1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방문 신청. 이게 이제 전산화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서요. 전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데, 일단 고전적인 방법,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방문 신청이겠죠. 그 방문 신청에 대해서. 자, 방문 신청을 하면 이제 본인이 직접 가느냐 아니면 대리인이 가느냐, 그 다음에 구비 서류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등기 절차들이 있는데,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얘기죠. 자, 일단 1번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능력 등기 직렬 요쪽 법원직이나 등기직 능력 시험. 자,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자기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확인조서를 작성한 때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1번 해가지고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요거는 이제 법원직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본인 인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직접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번. 자, 해설해 보세요. 해설. 1번하고 이제 2번하고 같이 해설 풀어놨는데요. 그 규칙 68조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이렇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게 요게 이제 다른 데서도 권리의 주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 사용자 등록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직접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을 한 누구 자연인이나 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법인 등기를 마친 법인,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안 된다라는 부분, 직접 신청할 수가 없다 전자 신청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문 신청하고 이제 전자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청 자격이라는 게 이런 걸 이제 물어봤던 2018년도 문제인데,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골고루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21페이지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 3절. 자, 등기 신청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등기 신청하면 우리나라 이제 공동 신청주의 이렇게 취하고 있죠. 공동 신청주의.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그럼 이제 누가 신청인이냐 이 얘기죠. 누가 신청인이 되느냐라는 부분. 자, 문제 1번. 등기 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법원직이었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자,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자, 보존 등기나 말소 등기는요,
결론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존 등기 자체도 그렇고요. 그거에 의한 말소 등기,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인에서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 공동 신청주의 원칙과 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이런 거 이제 구분하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청인에서 본인 말고 이제 대리인이 가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대리인이 가는 경우 결국은 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리권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문제 보시면요. 요거는 법원직 9급 법원직 공무원. 자, 등기 신청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요. 2번. 자기가 등기 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있다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민법이나 이런 데 일단 보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리 같은 거 인정하지만 쌍방대리나 자기계약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게 원칙이죠. 금지. 자, 그런데 권리 변동이나 어떤 법률행위의 변경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게 금지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 그쵸? 이런 거는 가능하다. 가장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 신청이에요.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어떤 그 신청하는 그 자체, 확정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권리가 좀 중간에 변경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확정된 걸 그대로 가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쌍방대리 자기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쌍방대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법무사한테 이제 일을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두 공동 신청인들 그 서류를 전부 법무사 한 명이 받아가지고 가면 이게 쌍방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등기 신청에서는 허용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2번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의 대리. 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민법적인 부분에서도 대리 규정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이제 대리, 법정 대리인들, 친권자들 이렇게 대리인들이 이해상반행위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들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또 상속이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상속권을 포기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대리와 관계돼서 문제. 미성년자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 이해상반행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주로 묻고 있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법무사 쪽 시험들이. 요즘은 뭐 능력 시험도 마찬가지로 능력 검정도 마찬가지고 뭐 지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길어지는 추세.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좀 짧은 편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요. 5번입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미성년자죠. 친권자 갑이 요걸 갖다가 제3자 뭐 을에게 요걸 담보로 제공하는 요거를 대리한다. 그쵸? 대리. 요럴 때 이게 이해상반행위냐 이 얘기죠. 이해상반행위면 어떻게 돼요? 특별대리인 선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리는 대리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채무자인 누구를 위해서 미성년자가 채무자가 되네요. 그를 위해서 지금 담보로 제공한대요. 이쪽에는 어떤 얻어지는 이득이나 이런 게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미성년자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능력 검정 시험 법원직 시험이었네요. 자, 옳지 않은 것 3번 볼까요?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있어서 친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있어서 친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인데 친권자와 자녀가 둘 있다 그러면 누가 한 명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상속을 안 한다, 포기하고 이 둘을 대리한다. 직접 할 수 있느냐, 특별 대리인 선임 필요 있느냐, 필요 없느냐, 이 상반영에 들어가느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한다고 그랬죠.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결론은 법정 지분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분 배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이거 예상반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특별 대리인을, 자, 본인, 즉 그 대리인 친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상속 협의 분할을 해야 된다. 재산 협의 분할을 해야 된다. 자,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얘기, 친권자, 그래서 이해상반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이제 포인트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법인의 등기 신청. 자, 법인의 이제 등기 신청,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 전자신청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들은 직접적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방문 신청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옛날부터 하던 신청들 어떻게? 뭐 종중이나 이런 경우에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해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종중 명의로 우리가 얼마든지 등기 신청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같은 거를 부여받아야겠죠. 자, 법인의 등,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법인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 법인의 등기 신청에 관한 얘기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법인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4번이 가장 옳지 않습니다. 자, 해산 간주 등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 기록이 폐소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산인 선임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자, 청산인 선임 등기 자체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저 별도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지금 해산 간주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곧 해산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재산 정리, 청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밟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기존에 이제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자들, 이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산인, 선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별도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등기.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신청. 일단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하는 거, 일반적인 신청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전자 신청 못한다고 해서 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 신청 못한다가 아니에요.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전통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1번 보세요.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요 1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 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에 하나여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성명 주소. 자, 성명 주소에 하나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특정되기가 힘듭니다. 뭐까지? 주민등록 번호까지 들어가 줘야지 확실하게 특정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 총회의결에 의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 의무자로서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사원들이 그 법인 아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 관계가 뭐죠? 총유 관계다 이렇게 하죠. 지분 개념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총유물을 처리한다. 그러면 사원 총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달리 정관에다가 그 총유물 같은 거 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정관에 따라서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63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63조 규정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대표이사가 예를 들면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이사나 뭐 이런 조직이 다 있겠죠. 대표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인 아닌 사단의 어떤 상반되는 이런 계약 관계나 이렇게 할 때 결론적으로 임시이사 선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 규정을 민법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추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법무사 시험 문제로 지문이 5개나 나와 있네요. 5번 가보시면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인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다. 채무자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채무자, 빚쟁이라는 얘기지 뭐. 채무자. 이 채무자인 경우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채권자의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등록할 필요는 없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등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었습니다. 옳은 것이 1번이고 나머지는 2, 3, 4, 5번 틀린 이유는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해서 보시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외국인과 재외국민 결국은 앞에서 본 이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연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등기 권리자 등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권리자들이 결국 그랬을 때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고 이렇게 해서 가능해지는 그런 컨셉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등기 신청 문제 보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법무사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자, 3번 보시면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의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의 제외공간의 확인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우리나라는 날인제도가 이렇게 있죠. 도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감증명서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없는 나라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토지 같은 것들을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뭐예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도. 그쵸?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거. 자, 권리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인감증명서나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 가름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위임장 등의 한 서명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날인제도가 없으니까 서명은 있을 거예요. 서명제도. 그쵸? 그래서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주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거기서 한 확인 서면 요걸로 가능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제외공간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한 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거기서 발급한 확인 서면 요걸로 우리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을 가름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제외공간, 우리나라의 그 제외공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행한 확인 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제외공간 아니다는 얘기고, 저기 영사관,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제외국민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제외국민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국민.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제외국민이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때는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법원 소지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요, 번호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이게요, 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주민번호까지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이건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주민등록 번호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효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등록번호를 따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는 그겁니다. 저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들이 발급받는 거예요.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2018년도 등기직 능력검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이거 외국인이 등기 신청하는 거 문제가 작년에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 직렬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9급 시험에서 나왔던 거.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묻고 있습니다. 3번 볼까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 자, 국내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지지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한다. 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지방출입국, 우리가 출입국 사무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있습니다. 지방출입국 외국인.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출입국 관리 이쪽에 관계된 애들이 그런 장들이 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우리가 이거 외국인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요,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하는 거, 요거, 그 외국인의 상태, 법인이냐, 자연인이냐,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자, 그거에 따라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부여기관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여기관을 각각 좀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출입국 그 외국인 관서의 장이 결론적으로 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위 등기 신청. 그래서 자, 대위 등기하고 앞에서 봤던 이제 대리 등기 대리하는 거, 이거하고 좀 달라요. 등기를 대리를 시키는 건, 법정 대리인이 가서 하는 경우와 임의 대리인이 가서 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 대위 등기 신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자들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즉, 본인의 위치에서 등기를 신청해버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어디서 많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냐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사업 시행자들이 이제 하고 나서요. 요거에 관계된 이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등기를 뭐 보존 등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신청을 하고 하는데 그 권리자들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그 다음에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를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이런 경우 이제 사업 시행자들이 되게 대신 들어가서 대위 신청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또 채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등기할 수 있는 거, 담보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등기하지 않는 거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공시하지 않는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가서 대위 등기 신청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건데요. 4번에 가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문이 길어서 넘어가네요. 4번.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는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치지 않고 거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 피상속인이 있고요. 상속인이 한 명만 있다고 해봅시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 사망을 했으니까 상속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소유권은 취득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 갑이 가압류 결정 요걸 받아왔어요. 누구를 상대로?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가압류 결정한 걸 가압류 등기해야 되겠죠. 문제는 요게 이제 얘 재산인데 명의는 누구로 앞으로 돼 있죠. 자, 그럴 때 가압류 결정한 거, 즉 가압류 등기를 여기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요걸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가압류 등기를 했느냐 이 문제죠. 그랬을 때 지문에서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상속 등기를 하고 왜? 이 가압류 결정은 누구를 상대로? 얘를 상대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얘한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 명의는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상속 등기 해놓고 가압류 결정 등기한다라는 것. 그래서 거친다라는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등기직 능력검정이네요.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주로 나왔던 건 앞에 문제도 그랬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채권자들이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갖다가 등기하는 거 요거에 관계된 얘기들이 그런 대위 등기들이 주로 이제 나오고 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채권자의 대위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걸 기록해야 된다. 대위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할 때 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요걸 한다. 자, 우리가요 대위자의 성명이나 주소 여기까지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요거 주민등록번호 요게 아니고 그 대위 원인 등기 원인인 대위 신청하게 된 대위 원인 요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덜컥 그냥 남의 그 등기 이런 것들 와서 신청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채권자라는 것, 그렇죠? 채무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대위 원인이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를 할 때는요. 성명, 대위자의 성명, 주소 요거 들어가고 요거보다는 요게 대위 원인 요게 기록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제가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죠. 3번.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대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원직 능력검정 시험이네요. 작년 2018년도 문제입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 중에 구분 등기되는 거, 좀 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구분 등기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제부 2개 나오죠? 표죠. 그 다음에 갑구,
열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전체 한동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이건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지권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오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면적, 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대지권의 비율이라든가 종류, 이런 것들.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권의 비율, 종류,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이제 처음에 해서 다 완공되고 나면 건축물 대장제, 뭐 착공, 준공 이런 거 떨어지고 나면 이제 보존 등기란 걸 해야 되겠죠. 보존 등기 신청.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서류를 내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좋은데 일부만 한다. 그럼 일부가 나머지 사람들의 보존 등기까지 다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부동산 1등기 용지일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이건 좀 예외인데 표제부 큰 거, 전체 표제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표제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등기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분 건물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일부가 보존 등기 자체는 못해도 요 표시에 관한 등기 해가지고 전체 표제부는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야 본인께 보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거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결국은 전체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거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의 걸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못하지만 전체에 대한 표시에 관한 등기 요거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못하고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 자기 거 보존 등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게 그 대위 신청하는 거. 대위 등기 신청. 자, 그 다음에 8번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우리가 대리로 하는 경우, 그쵸? 대리 등기 또는 대위 등기 신청한 거 앞에서 누구 대신 하는 거죠, 둘 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제 보면 앞에서 대위나 대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습권행위라든가 법정 대리 같은 경우 법의 근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대위 같은 경우 뭐예요? 어떤 권리를 가진 자가 그렇죠? 채무자의 등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대신 신청하는 이런. 그럼 요거는 뭐냐?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이제 그런 관계하고는 달리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 신청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들 그런 데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저렇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문제 바로 보죠. 법무사 문제네요. 2018년도 법무사 문제. 자, 여러분들 교재는 132페이지 봅니다.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그래서 3번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 뭐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문의 취지는 그거죠. 이거 두 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해서 신청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고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에 의한 것. 자, 법원직 능력검정 시험입니다. 판결에 의한 것. 자, 4번 보세요. 4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땐 등기 원인에 대한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등기 원인에 대한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허가서가 필요하죠. 자,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지역에서 지금 판결에 의해서 지금 판결문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판결문에서 이제 그런 허가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났어. 그럼 따로 토지거래 허가서를 따로 제출 안 해도 되느냐 이 얘기죠.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4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해야 된다. 제출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법원직 능력시험이네요. 능력검정 여전히. 자,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승계 집행문의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계 집행문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 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000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000은 이 판결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승계 집행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그래서 그럴 필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다른 내용들, 저 판결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게 이제 판결문 등에 의해서 등기하는 게 여기서 또 제법 많이 나왔네요. 2018년도에. 자, 사무관 시험에서도 나왔네요. 2018년도 사무관 시험.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느냐? 등기 의무자 같은 경우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가보세요. 해설에 끝에 이제 4번 X표 돼 있죠. 예규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문에서는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등기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 의무자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5번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과 집행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 절차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등기 절차 이행 그리고 반대급부의 이행 이게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이래요. 여기서 등기 신청할 때 저 반대급부 이행을 위한 집행문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느냐 얘기죠. 이 집행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해설을 가보시면 해설 그 박스의 끝에 가보시면 다만 등기 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문을 첨부해야 돼요. 근데 독립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6번. 여기 판결에 의한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2018년도에도 각 분야에서 각각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번에는 이제 구급직이죠. 구급직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면 되게 이제 갑고나 을구에 올라갈 때 등기 원인, 등기 연월일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럴 때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럴 때 옳지 않은 것 4번에 가보시면 사회행위 취소 판결의 경우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사회행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갑이 채무자, 그다음에 A가 채권자. 그렇죠? 네, 갑이 유일한 X라는 재산을 갖다가 을에게
매매 계약서를 쓰고 넘긴다. 봤더니 이게 사유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요 사유행위를 취소해라. 그래서 재판상 청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취소해라.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 인용 판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취소되니까 어떻게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간 이전 등기 된 거 이거 도로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유행위 취소 판결 자, 승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도로 가져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확정 판결 등기 원인을 뭐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언제로 등기 원인 연월일을 언제로 하느냐 이 문제죠. 자, 여기서는 확정 판결 날과 판결 선고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사유행위 취소된 때 사유행위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사유행위 취소로 그 등기 원인을 기재합니다. 등기 원인 사유행위 취소.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라고 안 하고 사유행위 취소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확정일을 기재한다. 신청서에 기재한다. 제공한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유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확정일을 등기 원인의 연월일로 보고 있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판결에 의한 거 제법 문제가 많이 있었네요. 6문제 정도가 지금 2018년도에 골고루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직렬에서 다 한 번씩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절 가봅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러면 뭐 등기필 정보라든가, 그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있죠. 자, 그거에 대한 문제. 자, 1번. 등기 신청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등기할 권리가 수인의 합유일 때는 합유라는 뜻과 함께 합유자의 지분을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 같은 경우 공유, 합유는 지분 개념이 있죠. 근데 공유는 당연히 지분 개념이 있고 그 지분이 등기 되겠죠. 정보로서 제공이 되는데 합유도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죠. 제공하여야 된다. 이 지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합유는 그냥 합유라는 뜻 요것만 제공을 하고요. 그 지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이제 공유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조금 다시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신청 정보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 제공 방법, 그럼 뭐 문서로서, 서면으로서 또는 전자신청 하는 방법들. 자, 기재 방법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신청서의 기재 문자와 기재 방법. 뭐 숫자는 뭐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는 둥, 어쩐다는 둥, 뭐 이런 거. 연월일은 어떻게 기록한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시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출석해서 방문 신청하는 거죠.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간인하는 거, 신청서가 여러 장이다. 그럼 저게 연계성을 가지고 1번부터 해서 쭉 간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이 서류들은 연관성이 있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간인 제도가 있죠. 간인을 해주고. 자, 간인을 하는데 도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서면, 연결되는 서면, 종이를 이렇게 겹쳐놓고 서명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각각 한 명씩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다 간인하거나 연결 서명해야 되냐 이 얘기죠. 한 명만 하면 됩니다. 한 명만. 전원이, 그래서 틀렸어요. 전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재문자 관련돼서 자 4번 보세요. 이런 거는 의외로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쉽긴 한데 이게 자잘하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지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4번의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 연대로 기재하며 우리 서기 연대 쓰죠? 근데 쓸 때 이거 서기자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서기라는 말?
그래서 생략한다라는 거, 서기는 생략하고, 서기라는 연호, 이거 연호예요, 연호 생략하고, 요렇게 2018년 3월 2일, 요렇게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신청 정보 내용.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그 103페이지 이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부터 이제 보자면 문제. 구급직에서 물어봤던 거.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등기필증이라고 많이 불렀죠.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또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잃어버렸대요. 응? 아니면 이제 등기필 정보가 없다. 아니, 필증이 잃어버렸다. 훼손돼서 없어졌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든가 무슨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등기필 정보가 필요한 경우들 그걸 제공을 해야 돼요. 등기 신청을 할 때. 그런데 그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등기 의무자들. 근데 그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가지고 있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등기 이런 거 못하느냐 이 얘기죠. 그럴 때 이제 확인 서명 같은 거 발급을 해가지고 부여를 해서 발급을 해서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뭐 우리가 변호사나 법무사 이렇게 대리로 가게 되면 뭐 대리로 하고 본인이 이제 출석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등기 필증이 멸실되어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공증을 받은 경우 등기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필증을 잃어버리면 저게 권리자라는 걸 인정받기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공증. 근데 이 공증을 받을 때는요. 본인이 가서 받거나 또는 대리인이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등기 필증이 멸실돼 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지금 공증으로 가름하려고 할 때 그 공증을 받을 때 대리를 보내서 받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만 가서 그래서 공증을 받아온다. 본인이 출석해서 받아와야 돼. 대리인 출석해서 받아온 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마구 허용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저 등기제도 자체가 또 공신력이라는 거 인정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런 것들 다 인정하고 하다 보면 누가 나도 모르게 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사기나 위조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공증은 본인이 출석을 해서 등기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없거나 훼손해서 분실해서 없을 때 멸실됐을 때 우리가 보통 공증 방법을 쓰는데 이럴 때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받아와야 된다라는 점.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부동산 등기 신청 시 계약 시 계약서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제 검인받은 저런 계약서 저런 게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면 검인 대상이 되므로 등기 원인의 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 검인 받는 이런 절차. 지금은 거의 이제 사장된 제도나 마찬가지인데 검인 이거 받는 거. 저 분양 지금은 현재 물건이 없지만 뭐죠? 미등기 건물 앞으로 장래에 취득하게 되는 거. 저게 이제 분양 계약서잖아요. 저게 이제 분양권이라고 부르고 저런 걸 이제 거래를 했다. 이랬을 때 검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검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고 검인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141페이지까지 우리가 본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